모의고사 5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회가 과제가 되겠고요. 오늘은 5회의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11번 의문의 변동 관련된 내용인데, 의문의 변동의 기본 개념 한번 11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너무 쉬워요. 의문의 변동의 양상에는 4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렇게 있대요. 첫 번째 교체, 탈락, 축약. 네 번째가 첨가. 교체는요, 하나가 다른 의문 하나로 대치가 되는 거고, 탈락은 원래 있던 의문이 빠지는 거고, 축약은 2개의 의문이 만나 새로운 하나의 의문이 되는 것이고, 첨가는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의 의문이 새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양상을 단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굿히다. 얘들아, 굿히다는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발음한대? 일단 첫 번째로 굿히다 이렇게 발음하고요. 얘가 굳히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떤 의문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디귿하고 히읗, 예사소리와 히읗이 만나서 지금 하나의 의문 티읕으로 뭐가 된 거야? 이 중에서? 그렇지, 너무 쉽죠 얘들아. 의문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거야. 2개가 만나서 하나. 특히 얘는 자음이 축약되었다면 자음 축약 또는 거센 소리 되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사소리하고 히읗 만나서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거 혹시 한번 읽어볼래요? 흑하고지, 흑하고. 얘는 일단 자음군 당사자 소리를 탈락한 다음에 기역이랑 히읗이 이렇게 축약돼서 흑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혹시 이 축약하고 이 축약이 뭐가 틀린지 아시는 분? 이거 구분할 수 있겠니? 뭐가 틀리냐면요, 이건 일단 흑하고가 되고 그 다음에 흑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축약이 일어났다. 여기까지는 알겠지? 근데 어떤 조건이 다르냐? 자, 얘는 굳다에서 왔죠. 그러면 앞말의 조건이 용언의 어간이지. 그치? 그 이해됐어? 용언에서 왔지. 근데 여기에 흑은 어떤 조건이야? 흑은 용언이에요? 그럼 뭐야? 명사 또는 체험 이렇게 말해야지. 그치? 나중에 이런 조건도 따져야 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2개의 의문이 줄어서 거센 소리로 축약됐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나중에는 아, 이거는 용언의 어간과 관련된 거, 얘는 체언의 발음과 관련된 거. 요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어간이냐 체언이냐 이건 구분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원래 의문의 변동에서는 의문 조건도 중요하지만 형태소 조건도 중요하거든요. 형태소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도 나중에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일단 여기서 어간에 디귿이 축약이 되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혹시 지성아 혹시 교재 있니? 네. 교재 있어요? 네. 혹시 4회 해왔어요? 아니요. 자기가 자리 지성이 자리 어디요? 자, 일단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티읕이 지금 뭘로 바뀐 거야 얘들아? 티읕이 치읕으로 이번에는 뭐가 된 거죠? 하나의 문이 다른 하나의 문으로 교체가 됐죠. 혹시 근데 얘들아 너네 이거 배우지 않았니? 이모음 앞에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이 디귿, 미안합니다. 이모음 앞에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교체되는 현상 배웠을 텐데 보자. 국외음악, 그치? 국외음악 배웠죠. 얘 이모음 때문에 변해. 이모음 때문에 얘가 변한 거. 그래서 국외음악까지 일어났어요. 이게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다지를 한번 볼까요? 미다지의 발음은 미다지. 5회의 11번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가 바뀐 거예요? 디귿이 지읒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얘도 교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디귿 티읕이 이모음 앞에서 지읒 치읒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국외음악.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음이 지읒으로 교체되었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없는 자리인데 그냥 빈칸 뚫어놓기 좀 그리게 해가지고 초성에다가 이응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리값인 의문의 이응은 받침의 이응이지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닙니다. 그 초성 이응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의문도 아닌 게 빈칸이. 알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 이응은 받침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해도 미다이잖아요. 그래서 미다지가 된 거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응이 지읒으로 교체되었다에 많이 낚여요. 생각보다 많이 낚여. 그게 오답으로 자주 나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교체예요. 이번에는요. 세 번째 빨갛다. 얘 발음은 어떻게 해요? 빨갛다. 역시나 여기 보세요. 이번에 히읗과 디귿이 만나 히읗으로 거센 소리 되게 축약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솜니불하고 잡히다. 솜이불. 얘를요. 솜니불 이렇게 발음을 해준대요. 자, 초성의 이응이 니은으로 교체되었다. 틀렸다고 했죠, 선생님이. 이응이 아니라고 했지 아무것도. 그럼 얘는 뭐가 된 거냐? 원래 없었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된 거야? 니은이 첨가된 거죠. 니은 첨가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두 개의 형태소가 어울릴 적에, 즉 두 개의 형태소가 어울려서 합성어 또는 파생어를 이룰 때 앞말은 받침이 있고 뒷말은 이몽으로 시작하는 이제 니은이 곁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니은이 끝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히다. 얘도 잡히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요 놈도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축약이 됐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 원하는 조건은 교체와 축약이 둘 다 일어난 거니까 당연히 정답은 1번이고요. 선생님이 의문의 변동은 이제 1학기 때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이렇게 찬찬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교체, 단락, 첨가, 축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장의 짜임인데요. 여러분, 문장의 짜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우리 다시 기억을 해보면서 선생님이 문장의 짜임에 관련된 기본 그 배경 이론을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방금 전에 배운 의문의 변동은 소리값이었고요. 이제 형태소의 단위로 가겠습니다. 말의 단위예요.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가 돼요. 그럼 단어는 뜻을 가지고 이제 혼자 쓸 수 있게 된 거야. 홀로 쓸 수 있는 말. 걔네들 전부 단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단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요. 단어를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요. 단어를 분류하면 그것이 바로 품사가 되는 거예요. 품사 분류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죠. 형태, 기능, 의미. 그죠, 여러분? 자, 형태가 변하면 가변화, 안 변하면 불변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요. 문장의 몸통을 담당해. 굵직굵직한 몸통을 담당하는 걸 우리가 체언이라고 불러줘요. 이 체언은 의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뭐죠? 명사. 그걸 대신하면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 수사. 얘네를 우리가 몸통 역할을 담당하는 체언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요. 꾸며주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수식언이라고 불러줘요. 수식언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체언을 수식하는 걸 뭐라고 하죠? 관형사.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형사와 부사는요 불변어예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잘 만들었다 했어요. 그럼 그 잘이라는 단어는 활용을 하냐 안 하냐는 우리 기본형 다를 가지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잘, 이거 뭐 잘다 이런 거 있어요? 아니지. 그냥 잘은 잘이지. 아주도 마찬가지고. 꽃이 활짝 피었다 해서 활짝 이런 것들도 기본형이 없잖아. 그냥 활짝이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새 친구 그랬어요. 그럼 친구를 수식하는 새는 관형사죠, 여러분. 근데 새 활용을 해 안 해? 그냥 형태가 고정돼. 새다가 아니잖아. 그냥 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새로운 친구
같은데 새로운 친구 하면 새로운 이놈은 활용을 해야 하네? 하죠? 기본형이 뭐야? 새롭다. 그럼 걔는 관형사가 아닌 거야. 왜냐면 형태 별이잖아. 그럼 걔의 품사는 뭐게 얘들아? 일단 용언이에요. 활용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새롭다. 새롭다는 성질이죠, 여러분. 그지? 그리고 새롭다에 새롭는다 못 붙죠. 그러면 형용사 여러분. 걔 품사는 형용사인데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말 있어. 품사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형용사예요. 근데 걔가 문장에서 지금 어떤 기능을 담당한 거야? 채원을 수식하는 관형사 같은 기능을 담당했죠. 그러면 걔는 관형어로 쓰인 거야. 형용사가 관형어로 쓰인 겁니다. 자 다시요. 일단 채원을 수식하면 관형사, 그 다음에 용어를 수식하면 부사라고 하고요.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걸 우리가 감탄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감탄사 중에 놀람이나 감탄 이것도 감탄사지만요. 부르고 대답하는 말도 감탄사예요. 야! 이것도 감탄사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유한아 불렀어요. 유한아 그러면은 얘가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도 감탄사예요. 이거 맞아? 응, 아니 했을 때 그 응, 아니도 감탄사예요. 응, 아니만 했을 때. 이해됐어요? 응, 아니 이것도 감탄사야. 그 너네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여보세요? 그것도 감탄사예요. 불렀잖아. 부르는 거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여보하고 세요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 얘들아. 그리고 여보세요도 여보세하고 요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보세요잖아요. 그치? 그게 그냥 감탄사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에 관계어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어는 뭐냐면 우리 체언의 결합을 해서 이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관계를 드러내주는지 결정해주는 거야. 그게 아주 쉬운 말로 조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면 다양한 문장에서의 기능을 드러내요. 문장에서의 기능이 문장 성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밥에다가 밥이 맛있다 이를 결합했어요. 그럼 밥이의 문장 성분은 뭐가 될까? 밥이 맛있다. 문장 성분 주어.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 을을 결합시키면 뭐가 돼요? 목적어. 밥이다. 밥이다. 서술어지. 서술격 조사니까요. 밥의 맛이 좋다. 그럴 때는 밥의 맛. 관형어가 되고요. 그죠? 밥에 물을 말아 먹었다. 애를 붙이면 뭐가 돼요? 부사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 조사가 체어가 결합하면 체어는 어떤 문장 성분이도 될 수 있는 거야.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용언이 있죠. 용언. 용언은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얘 담당 주어를 설명하는 말 우리 서술어라고 하거든요. 문장에서 주로 서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용언인데요. 동작이나 작용을 드러내면 동사고요. 성질이나 상태를 드러내면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형태를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얘가 가변어가 되고요. 나머지는 불변어가 되는데요. 원래 조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 중에서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요. 이다 이고 이면 있잖아요. 그래서 밥이고 밥이면 밥이라서 이렇게 활용을 하죠. 왜냐면 얘가 서술어처럼 쓰였거든요. 얘네처럼. 그래서 우리 요거까지를 가변어 3개로 나눠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불변어로 분류를 해줍니다. 이게 형태 기능 의미에 따른 분류예요. 그런데 이제 단어의 품사는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권유하 이름이 딱 정해져 있죠. 권유하. 그죠? 얘는 태어나면서 이름이 결정이 된 거야. 권유하로 정해졌어? 그럼 쟤 그냥 죽을 때까지 권유하래요. 내가 이 얘기하면 꼭 애들이 선생님 개명하면요. 아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해봐. 이름이 권유하야. 권유하라는 거 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던 간에 쟤 권유하란 말이야. 근데 자 제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이 교실에서 무슨 기능을 해요? 세일학원에서? 학생. 제 집에 가면 뭐 되니? 딸 되겠죠. 그죠? 자식인데 이제 여자애니까 딸. 그리고 제가 만약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집에서 뭐가 돼? 아내거나 아니면 엄마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애기가 애를 낳으면 제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죽으면 시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기능은 어떻게 계속 변해 안 변해? 변했지? 다시. 그 기능이 뭐냐? 여기에서 이 단어가요. 문장에서 이제 어떤 쓰임을 가져요. 그러면 문장에서 하는 기능 문장에서의 기능 이것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문장을 이루는 성분.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첫 번째 주성분.
주된 성분. 얘는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이라고도 하죠. 자, 주성분 4개 있어요. 뭐가 있죠? 그렇지. 목적어고. 그렇지. 주어와 서술어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어떤 서술어는 목적어나 보어를 필요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부속 성분. 그 부속 성분이요. 얘가 이제 수식의 역할을 담당해요. 체온을 수식하는 역할, 관형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관형어. 그리고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부사어. 그리고 다른 문장 성분과 관련 맺지 않는 독립 성분, 독립어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문장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이놈이 뭐가 되겠니? 독립어. 이 독립어는요,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딱 떨어져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요, 명사가 단독으로 독립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다. 만약에 이런 말을 했어. 그럼 고기 딱 떨어져 있지. 그럼 명사가 독립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고기요. 내가 거기다가 그 조사, 혹격 조사를 붙인 거죠. 예를 들면 하늘이 시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란, 내가 기란이라는 고유 명사에다가 혹격 조사 아를 붙였어요. 그럼 걔도 독립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 감탄사도 독립어가 당연히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독립어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고, 자, 내가 어떤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이런 주어, 칸 하나만 더 그려볼게. 주어하고 서술어 얘가 일단 있어야지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서술어는 항상 문장 끝에 와요, 여러분. 너무 다행이지. 서술어 판단하기 진짜 쉽잖아. 끝에만 보면 되니까.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왜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맨 끝에 오니까 끝에 말을 들어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요, 동사거나 형용사거나 체험 플러스 이다, 이거 3개밖에 못 오는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의 말은 서술어. 동사나 형용사나 아니면 체험 플러스 이다. 그래서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요거 3개밖에 안 돼요. 그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요. 그래서 어떠한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 이렇게 기능은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만약에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서술어를 설명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럼 그 설명하는 말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를 꾸며주는 말. 얘를 꾸며주는 말이 부사어가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어나 이제 목적어가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주어하고 목적어는 여기 이렇게 주어 플러스 조사, 목적어 플러스 조사, 그러니까 주어가 체험 플러스 조사, 체험 플러스 조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맛있는 밥이 잘 지어졌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꽃이 활짝 피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었다, 근데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나 주어 자리에 체언이 왔어. 그럼 그 체언을 수식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체언을 수식하면 뒤에 있는 품사가 만약에 용언이다, 그럼 무사어가 되고요. 근데 이 서술어가 혹시 되다나 아니다가 될 수 있거든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자, 요 자리에는 꼭 반드시 보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오는 게 보어. 선생님이 지금 네모한 거 있죠? 이게 무슨 성분이야? 주성분이 돼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서술어 자리. 얘네들이 오면 생략이 불가능해. 얘네는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제 아는 문장, 암기 문장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이러한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얘를 알아야 돼. 통상 안 변하고 문장 성분 변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새 친구, 새로운 친구 얘기했었죠. 새에는 품사가 뭐라고 했죠? 관형사. 그리고 새로운은 품사가 뭐였죠? 새롭다가 있으니까 형용사였죠. 근데 걔네 둘은 전부 다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해? 새로운 친구, 새 친구 다 관형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관형어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 용언의 활용 형태가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밥의 맛이 좋다 했을 때는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으로도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좋아요. 자, 이제 문장의 짜임을 선생님 간단히 볼게요. 문장의 짜임.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문장이요. 주어 서술 한 번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혼 문장이라고 불러줘요. 혼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짜임새가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우리가 그걸 겹 문장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런데 또 겹 문장은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눠지고요. 자,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자, 주어 서술어와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얘네 둘의 관계가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요. 그는 잘생겼지만 싸가지가 없다. 이런 문장. 그는 잘생겼다. 그는 싸가지가 없다. 요 두 문장 이어볼게요. 그는 잘생겼지만 싸가지가 없다. 이 문장의 순서 바꿔볼게요. 그는 싸가지가 없지만 그는 잘생겼다. 의미 똑같지 얘들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똑같잖아. 그지? 얘는 열거도 되고 대조도 되는 거야. 대등적이죠. 그런데 종속적은 이거예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내가 빵을 훔쳐서 배가 고픈 게 아니지. 이번에는 어때? 순서가 있죠. 앞뒤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져. 그 순서가 있으면 종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등적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요게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이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아는 문장이 있어요. 자, 아는 문장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죠. 자, 이 5가지를요. 선생님이 저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로 좀 끌어와서 넓게 써볼게요. 아는 문장. 자, 먼저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 세 번째 부사절을 아는 문장. 네 번째 서술절을 아는 문장. 5번째 인용절을 아는 문장. 자, 절이라는 것은요. 주어 서술어가 완결이 안 되면 절이 돼요. 완결이 되면 문장이 되고, 그러니까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찍히면 문장이 되고요. 주어 서술어가. 걔가 문장 완결은 안 되고 그냥 주어 서술어만 있으면 절이 되는데요. 그럼 봐봐. 명사절은요. 이 주어 서술어의 이 절이 완성은 되지 못한 이 주어 서술어가 명사 같은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명사는 뭐라고 했니? 문장에서 뭐하고 잘 결합한다고 했죠? 조사랑 결합을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치? 그가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돌아왔음이 너무 놀랐다. 뭔지 알겠죠? 자, 여기에 서술어가 있죠. 서술어는 원래 문장에서 끝에 오잖아. 근데 얘가 명사처럼 쓰여야 돼. 그러면 이 어미를요. 종결어미가 아니라 종결이 아니잖아. 그래서 명사처럼 바꿔주는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로 바꿔 껴야 돼요. 그럼 명사형 전성어미에 뭐가 있느냐? 뭐뭐 뭐뭐 기. 뭐뭐에 쓴 이, 뭐뭐 기,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서술어 자리에 명사형 어미가 오고요. 조사랑 결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였냐를 꼭 물어봐.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물어보는 게 아니야. 명사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 아는 문장이 뭐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 안긴 문장이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이번에 관형절은 이 주어하고 서술어가요. 관형어처럼 관형사처럼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럼 얘들아 관형사는 무엇을 수식한다고 했지? 그래.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는 이번에는 관형절. 이번엔 얘가 체언을 수식해야 돼. 그러면 역시나 원래는 그냥 서술어였는데 이제는 관형어처럼 쓰이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갈아 끼우는 거야. 얘가 관형어에 쓰임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원래는 설명하면서 문장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체언을 수식할 수 있도록 어미를 바꿔 껴요. 그게 바로 은, 는, 을,
던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한 무엇, 뭐뭐 하는 무엇, 뭐뭐 할 무엇, 뭐뭐 하던 무엇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어제 읽은 책이 재미있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책이 재밌어요. 근데 어떤 책이냐면 어제 읽은 책이에요. 그러면 사실 원래 어떤 문장이 있는 거냐면 내가 어제 책을 읽은 거야. 그치? 그치? 나는 어제 책을 읽었어. 책을 읽었는데 그 읽은 책이 재밌어. 그러면은 나는 책을 읽었다. 그 다음에 그 책 반복되죠. 그래서요. 읽은 책 하면 원래 책을 읽었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체언이 생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봐봐. 관형절을 묻는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 관형절 안에 생략된 성분이 있고 없고를 따져요. 그래서 관형절 안에 생략된 성분이 없으면 동격 관형절, 그 다음에 이 관형절 안에 생략된 성분이 있으면 관계 관형절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 관형절에서는 생략된 성분이 무엇이냐? 이거 물어봐요. 얘는 생략된 성분이 없고 생략된 성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읽었다니까 목적어가 생략된 거죠, 여러분. 내가 어제 읽은 책이 재미있었다의 그 읽은 책, 그 읽은 그 관형절 안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사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체온을 요 문장 속에 넣어서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러면 요 절 속에서 어떤 성분이 생략되는지는 얘를 그냥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략된 성분 찾기. 그래서 왜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보면은 뭐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니은의 안긴 문장 속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리을,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목적어가 생략된 성분이 안겨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성분이 생략되었다 나오면 무조건 관형절 찾는 거예요, 얘들아. 성분이 생략되었다 이 말 자체가 관형절을 묻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사, 이제부터 좀 쉬워져요. 자, 부사절을 던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요. 얘가 이제 부사어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부사어는 또 뭘 수식해줘야 돼? 용언을 수식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어야겠죠? 이번에는 뭐뭐하게, 뭐뭐하도록이 있어요. 발이 땀이 나게 뛰었다.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있잖아요. 부사절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접미사 이. 접미사 이는 뭐냐면요. 봐봐 얘들아. 소리도 없이. 비가 소리도 없이 내렸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소리도 없이 얘는요. 사실 주어 없이의 품사가 뭘 것 같아 얘들아? 용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없다는 형용사지만 없이는 부사거든요. 근데 이 부사는 얘들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부사는 뭐 잘, 활짝 이런 것처럼 서술성이 원래 없어야 돼. 걔는 형태가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없다가 너무 연상이 잘 되지. 소리가 없다가 너무 연상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서술어가 될 수 없어. 서술어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부사는 서술어가 안 되고요. 동사나 형사나 체험 플러스 이다만 가능하단 말이야. 얘는 근데 예외적으로 서술성이 너무 잘 느껴져서 절로 인정해요. 서술어가 없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봐봐라. 명사, 조사 그리고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용언이 없기 때문에 서술어가 원래 없는 문장이야. 그럼 절이 될 수 없어. 절은 주어 서술어여야 돼. 근데 지금 얘 서술어가 아니거든요. 부사어거든요. 주어 부사어야. 그럼 애초에 절이 될 수 없죠. 근데 얘 예외적으로 전미사가 부사로 품사를 파생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용언이어야 되는데 용언이 아니고 이제 부사가 된 거야. 그럼 이제 부사가 되면서 서술어의 자격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문장은 예외적으로 너무 서술성이 잘 느껴져. 소리가 없다 이런 문장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얘 예외적으로 절로 인정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이것도 없어요. 예외적으로 절로 인정했다. 그 얘기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얘는 부사인데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부사인데 예외적으로 서술성이 강하게 느껴져서 인정했다. 요 문장, 요거. 그러니까 부사절은 그냥 요거 꾸며주는 건데 뭐 이런 거. 요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절은요. 봐봐라 얘들아. 주어하고 서술어가 또 하나의 서술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전성어는 필요 없지. 원래 서술어니까. 근데 주어는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주어가 있어야 돼.
마치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자, 얘는 이제 뭐랑 비교해야 되느냐? 얘는요, 주어, 보어, 서술어가 사용된 홑 문장과 비교를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소리냐?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나는 범인이 아니다. 아니다 앞에 있는 범인이가 보어죠, 여러분. 나는이 주어고요. 그러면 주어 서술 한 번만 있지. 그럼 얘는 홑 문장이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귀가 밝으시다. 할머니께서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할머니께서는이고 전체 문장의 서술어가 귀가 밝으시다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때? 요거는 변문장이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죠.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것도 마찬가지. 코끼리는 전체 문장의 주어. 코가 길다. 그게 서술어예요. 근데 코가 길다. 그게 서술절로 안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태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보어라는 게 중요하죠. 이거 구분해야 돼요. 자, 보어는 서술어가 뭐인 경우에만 되다, 아니다인 경우에만 보어가 돼요. 너네 많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이거요. 봄이 되면, 봄이의 문장 성분 뭘 것 같아? 봄이 되면의 봄이. 주어가 아니에요. 되면 앞에 있으니까 보어야. 그럼 애들이 물어본다? 선생님, 그럼 주어는 뭐예요? 계절이 봄이 됐겠지. 계절이 봄이 되면.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 되면 매일 미팅을 하겠다. 왜냐면 대학생이 되면 에서 그 대학생이는 주어가 아니죠. 왜냐면 되면 앞에 있잖아. 되면 앞에 있으니까 대학생이도 보어예요. 선생님 주어는요? 내가 생략된 거지. 내가 대학생이 되면 매일 미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보어가 쓰인 홈문장과 구분해야 되고요. 인용절은 이제 주어, 서술어 얘가 인용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좀 독특하게도 얘가 조사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라고 또는 간접 인용 고 직접 인용이냐 간접 인용이냐 이거 구분하죠, 여러분. 얘는 이제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인용격 조사라고 또는 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그 아는 문장에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거든요. 이 문장의 짜임이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나와 계속.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문장 문제만 나오면 막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분석하는 것도 이미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형태소가 따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의문의 변동하고 문법 요소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형태소를 모르면 문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도 나와요. 형태소를 안 알려줬는데 형태소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도 나와버려. 왜냐면 그 기본이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너네 학교 시험 문제 9구단 수학 문제를 푸는데 9구단을 물어봤어. 그럼 그 시험범위에서 벗어난 거야? 아니잖아. 똑같아요. 얘는 그냥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막내 얘들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보어하고 목적, 이 보어하고 이 서술절 아는 문제 요거 구분하는 문제 있잖아요. 얘는 그냥 수능 때까지도 계속 쫓아다녀. 그래서 여러분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 거를 확인하는 일은 좀 병적으로 하셔야 돼요. 보어 찾는 문제는 좀 병적으로. 그래서 왜냐면 이게 복격조사, 주격조사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격조사를 주격조사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애들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 요거 쭉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5회까지를 숙제로 하겠습니다.